40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오늘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는 리듬체조 손현주 선수의 홍보대사 위촉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아시안게임 이색 종목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짜릿한 파열음이 매력적인 스쿼시에 대해 알아보고 스쿼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파워 인터뷰에서는 남자 유도 100kg급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수환 선수와의 데이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만화 속으로의 여행. 한국 만화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 한국 만화박물관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추억 속 만화를 만나보고 만화 명장면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신비한 여행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아시안게임 가는 길 MC 이결혜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높고 푸르른 하늘과 점점 붉어지는 단풍. 정말 10월의 날씨를 만끽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내년에 열리게 될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한편으론 아쉽기도 합니다. 이 멋진 10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기시고요. 끝까지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시안게임 가는 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체조 요정, 국민 여동생 손현재 선수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9월 30일 손현재 선수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는데요.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포토존에선 손현재 선수, 정말 아름답죠? 위촉식이 진행된 서울 태평동 프레스센터에는 리듬체조 스타 손현재 선수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함께했습니다. 행사 진행은 아시안게임 가는 길 MC인 이결혜 씨가 맡았습니다. 손현재 선수 소개에 이어 이번 위촉식을 주최한 2014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영수 조직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저희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손현재 선수가 우리 아시안게임의 홍보대사를 흔쾌히 맡아주신 데 대해서 손 선수님 그리고 그 어머님 또 여러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축하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위촉패 전달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지도와 관심을 확산시키고 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손현재 선수는 아시아와 세계대회에서 한국 리듬체조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리듬체조 요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또 이번 2014년 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목표가 큰 이런 시합에 제가 또 홍보대사로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화이팅!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계양경기장은 주변의 주거지역과 대지 북축이 계획 중인 체육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앞에는 양궁의 화살과 배드민턴의 셔틀콕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제격이겠죠? 이곳은 양궁 경기가 열릴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입니다. 이곳 양궁장의 디자인적인 컨셉트는 팽팽히 당겨진 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1,420석의 객석을 갖춘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은 양궁 선수들의 집중하고 긴장한 모습과 맹렬히 날아가는 화살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양궁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대한민국 양궁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양궁 선수들이 최상의 목표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양궁장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경기장, 바로 배드민턴 경기가 열릴 계양체육관입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의 조형적 이미지는 셔틀콕을 튕겨내는 라켓의 긴장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느껴지시나요? 실내 배드민턴장은 총 5,010석의 객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종목 역시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 하나죠.
특히 미남 스타 이용대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스타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종목인데요. 아마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며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겠죠? 내년에 바로 이곳에서 우리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이색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번에는 10정 경기장에서 열리는 스쿼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 중 하나인 10정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스쿼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감독님의 매서운 코칭에 따라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 사실 스쿼시는 많이 알려진 생활체육이지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부모님께서도 운동을 좋아하셔서 제가 수영도 하고 뭐 다른 운동도 하다가 이 스쿼시라는 운동에 이제 중독이 되어서 동호인 활동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미쳐서 선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계속 좋아했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스쿼시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스쿼시의 매력, 과연 무엇일까요? 선수들에게 직접 들어볼까요? 스쿼시의 그 벽면을 때리는 파이어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 스쿼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벽을 때릴 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 느끼는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구석으로 몰아 넣으면서 이제 서로 머리를 쓰면서 경쟁하는 게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공이 벽을 때릴 때 나는 파열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쿼시. 스쿼시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스쿼시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 국내 스쿼시는 처음에 한 1980년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인기가 있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또는 인류 그 특급 호텔에서 외국인 그 편의 시설을 위해서 스쿼시 코트를 만든 게 처음 계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기로 해서 부산, 서울, 인천에 퍼블릭 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스쿼시는 19세기 초 영국의 교도소에서 몇몇의 모범수들이 운동 삼아 벽에 공과 유사한 것을 치던 것에서 유래되어 처음엔 라켓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쿼시라는 단어는 라켓으로 볼을 치다는 뜻으로 여가를 즐기는 학생들에 의해 다양한 샷들이 경기에 응용되면서 점차 오늘날의 스쿼시로 발전되었고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스쿼시 경기는 단식, 복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경기는 단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식 경기의 경우는 2명의 선수가 약 20평의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코트에서 천정을 제외한 벽과 바닥 5면을 이용하여 경기를 하게 됩니다. 기술과 전략, 순간적인 판단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입니다. 예, 먼저 스쿼시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 라켓은 요즘은 한 120g에서 한 150g 정도 사이가 있고요. 테니스 라켓보다는 헤드가 조금 작고 배드민턴보다는 헤드가 좀 중간 형태의 라켓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은 한 3.4mm 정도의 어떤 직경을 가지고 있고 바운드가 되질 않습니다. 공이 여기 보시면 노란 점이 있는데 노란 점이 가장 안 튀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순으로 초보자들이 처음에 어디 가서 배우실 때는 아마 파란 점으로 다 이렇게 스타트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스쿼시를 하기 위해서는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서브는 보시면 여기 조그만 네모 박스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네모 박스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큰 네모 박스가 있는데 조그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반대편에 있는 큰 네모 박스 안으로다가 공을 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시 한쪽 발은 반드시 서비스 박스 안에 올려놓고 실시해야 하며 앞벽이 최초로 맞아야 합니다. 스쿼시는 테니스하고는 다르게 서비스가 이제 파워의 어떤 게임이 아니라 어떤 정교함이나 안정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폼에 있어서 제약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치는 서비스가 언더 서비스. 그래서 공의 밑부분을 그냥 가볍게 툭 쳐서 스쿼시 서비스 방법 첫 번째,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언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테니스와 마찬가지로 오버헤드 서비스. 강한 파워를 있어서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쓰는 서비스가 있고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강력한 파워가 실리는 오버헤드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도 앞벽에 상단을 겨냥하여 상대의 코트 뒤쪽 구석으로 공을 보내는 로브 서브, 리시버의 각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는 백핸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한 뒤에는 리시버의 스윙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리시버의 진행 동작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방해 행위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랠리는 다시 재개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스트로크가 인정되어 점수를 잃게 됩니다. 결국 구석구석으로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가 잘 못 치는 것이고 이제 가운데 코트의 중앙에 많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잘 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많이 뛰어다니고 주변을 빙빙빙빙 돌면 그 사람을 뛰게 만드는 사람이 가운데서 이제 지휘자처럼 사람을 여기 구석구석 뛰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다른 종목하고 틀리게 한 공간 안에서 상대방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딪히는 위험적인 요소 때 심판의 판정에 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1998년 스쿼시가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는 부산과 광저우 대회에서 각각 동메달 하나씩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스쿼시 대표팀은 중상위 정도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홍콩, 파키스탄 등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스쿼시 대표팀 선수는 총 10명. 태능에는 스쿼시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천과 군포에 나뉘어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권 진입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남자팀은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메달이 없는데 그 메달 색깔에 상관없이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이 저희 남자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 전력은 역대 아시안게임 성적을 보면 여자들은 이제 동메달을 계속 획득을 했고요. 이제 남자들은 이제 5, 6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개최지고 저희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자부에서는 좀 메달을 색깔을 좀 바꾸고 남자는 좀 메달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쿼시. 하지만 정작 국제대회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선수들이 연습하는 이곳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스쿼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는 태능 선수촌. 이곳 유도장에서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최초 100kg급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영광의 얼굴. 바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수환 선수입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개인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의 듬직한 모습을 보니 아직도 광저우에서의 짜릿한 금메달의 순간이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수환 선수와의 특별한 데이트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워 인터뷰인 주인공은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유도 100kg급 금메달리스트 바로 김수환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도 국가대표 선수 김수환입니다. 네, 제가 지금 태릉 선수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뭐 평소랑 똑같이 그냥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많이? 네, 좀. 네, 우리나라가 유도 강국이긴 하지만 또 100kg급에서는 금메달을 많이 못 땄었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네, 누가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그 당시에.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다음으로 뭐 코치님, 감독님 뭐 그 당시에는 또 김수환 선수가 주목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금메달을 따기 전에는요. 네. 따고 나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됐는데 그 전에는 좀 서운한 마음 없었나요? 서운했죠. 뭐 인터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금메달 따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금메달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워낙 인터뷰를 안 해봐서 계속 막 말도 버벅거리고 지금도 그러지만
네, 그럼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몇 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하셨어요? 14살 때부터 14살 때요? 네.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죠? 코치님이 스카웃을 오셔가지고 네네. 제가 학교에서 좀 덩치가 컸거든요. 그래서 스카웃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키가 몇이셨어요? 저 한 170, 몸무게는? 그냥 90.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잘하셨나요? 잘하진 않았어요. 처음엔 치다가 뭐 14살 거의 말 정도에 네. 그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에서 한 번 2등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좀 성장했어요. 국가대표는 처음에 몇 살 때 됐죠? 20살 때. 20살 때. 네, 20살 때. 그럼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도 많이 겪었을 텐데 언제가 가장 슬럼프였나요? 슬럼프는 제가 무릎을 다쳤는데 네. 그 무릎을 다치고 나서부터 좀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치게 됐죠? 시합에서 네. 상대 선수가 무릎에 좀 깔고 기술을 들어왔는데요. 무릎이 꺾여가지고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그 후로는 재활할 때 좀 걸리셨겠어요. 재활도 하는데 오래 걸리고 좀 운동 다시 복귀하는데도 좀 오래 걸렸어요. 그때 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때 그 슬럼프를 이겨냈던 원동력은 뭐가 되나요? 그냥 뭐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이겨내신 거군요. 순박하고 어눌한 말투가 매력적인 김수환 선수. 하지만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그의 카리스마는 그야말로 금메달감입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지난 6월 미국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김수환 선수. 그래서 내년 아시안게임에서의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합니다. 내년에 또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잖아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뭐 평소처럼 여기 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뭐 아직 선발전이 남아서 선발전 꼭 1등해서 아시안 게임에 나가야죠. 아시안게임에 대한 목표는 있으세요? 네, 당연히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사랑하는 만화.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즐거운 놀이이기도 하는데요. 인천의 한국 만화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가는 길 오늘 소개해드린 인천의 명소는 바로 한국만화박물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가 보시죠. 한국 만화 100년의 추억을 환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한국만화박물관.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고 어린이들은 마냥 신나는 만화 속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주말이면 가족과 어린이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만화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활발한 조사, 연구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12일 날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부천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에 500평 규모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2009년 9월 23일 날 이곳으로 확장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취지는요,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특히 만화는 우리의 그냥 오락거리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원작 콘텐츠로서 그리고 또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서 이거를 연구하고 보존하고 하면서 이제 만화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 전시로서 교육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3층에 있는 한국만화 역사관에는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순정 만화에서부터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음직한 귀여운 만화 캐릭터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만화 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만화도 보고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박물관입니다. 그야말로 눈이 즐거워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층은 만화, 한국 만화 102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존이고요. 4층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입니다. 특히 3층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최초의 만화인 김용환 선생의 토끼와 원숭이의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만화로서는 최초로 문화재로 등록된 김성환 선생님의 고바우 영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층 체험존에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캐릭터를 꾸며보는 나만의 캐릭터 코너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패널을 통해 머리, 표정, 의상 등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 터치 스크린 방식을 도입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캐릭터를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관람객들이 그린 캐릭터를 전시해 놓아 다음에 왔을 때 자신의 캐릭터를 찾아보는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작가들의 만화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비밀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총 9명의 작가가 참가하여 작가 스스로가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왜 만들어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합니다. 고우영 기념관에서는 한국 만화의 국보라 일컫는 고우영 작가의 1970, 80년대 유필 원고를 바탕으로 작가의 삶과 시대상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70년대 당시 작가의 동의 없이 검열, 삭제된 만화 장면과 그 이후 작가가 삭제된 부분을 복원해 놓은 장면을 함께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 생전에 직접 사용했던 붓, 펜, 물감, 연필 등 각종 화구들과 자필 원고, 12년간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된 상태에서 당시 사용하던 안경을 비롯하여 해외 현장 답사에서의 취재 수첩 등을 통해 작가의 창작 활동의 열정과 세심함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전시물은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들의 캐릭터를 나무 액자에 새겨 넣어 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명예의 나무입니다.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작가 소개가 디지털 패널과 연동되어 있어서 명예의 나무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만화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연구 활동으로 국내 만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위원회는 저탄소 친환경 위원회 시민자문단의 출범식을 열고 첫 심포지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탄소 감축 스포츠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자문단의 활약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인천 아시안게임이 진정한 친환경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가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